불판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오늘 또 새로운 그 아이템 가지고 여러분들 손들을 흔들고 계시는데 새로운 아이템 가지고 나왔습니다. 몇 번 해보셨다고 다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영준이고요. 우리 두 분도 한번 인사하실까요? 안녕하세요. 예, 현정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창호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마 처음 이제 이렇게 보시는 뭐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잠시 후에 제가 좀 소개를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저희가 그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이 시간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뭐 며칠 전이었어요. 그 김용장 전 주한미군 정보요원의 그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그분 이제 여러 이제 곳을 다니시면서 증언들을 하고 계시는데 뭐 좀 국민들의 입장에서 좀 새롭게 충격적인 얘기를 많이 했죠. 듣게 된 이야기들도 좀 있었고 뭔가 그동안 좀 이렇게 채워지지 않았던 퍼즐 몇 조각이 좀 채워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들도 좀 있었습니다. 예, 먼저 이제 본격적으로 좀 초대 손님하고 이제 말씀을 나누기 전에 뭐 간단하게 이제 5.18을 맞이하면서 뭐 개인적으로 뭐 어떤 소회를 좀 가지시는지 한번 좀 말씀을 들어볼까요? 그냥 바로 본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초대 손님 귀한 분 한번 모셨습니다. 현재 5.18 기념재단의 이사이기도 하시고 또 이제 이 문제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이제 진실 또 이제 가짜 뉴스는 어떻게 또 뭐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이냐 이런 것들 활발하게 의견 내진하시고 여기저기 뭐 이제 강연으로 바쁘게 좀 활동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 이광수 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2번 광수입니다. 저희가 1번 강수, 2번 강수. 1번 광수는 저희가 찾지를 못해서 제2 강수. 예, 이렇게 이제 모셨습니다. 예, 뭐 오늘 이제 모신 게 뭐 이제 이 5.18 민주화 운동에 관련한 좀 말씀을 듣기 위해서인데 이제 보셨겠지만 최근에 이제 그 김용장 전 주한미군 정보요원이라고 했죠. 그분이 이제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제 증언들을 하셨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이제 이야기를 좀 중심으로 해서 교수님께서 거기에 좀 이렇게 살을 좀 붙여주시는 식으로 하셨으면 해서 좀 모셨습니다. 뭐 몇 가지 그 이제 그 증언에서 좀 중요한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뭐 뭐냐면 이제 그때 5월 21일이었다고 했어요. 그 이제 그 발포. 예, 그 김용장 그 정보요원의 증언에 따르면 5월 21일 날 광주 비행장에 전두환이 왔고 낮 12시경에 그 1시간 정도 뭐 회의를 하고 이제 돌아갔다. 그리고 이제 그 직후에 그 금남로 전남도청 앞에서 이제 사격이 있었던 거잖아요. 예. 이제 그 명령 내리고 간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좀 했었어요. 이제 그 부분 먼저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그동안 지금 현재까지는 뭐 전혀 전두환 쪽에서는 나는 책임 없다. 뭐 그러니까 당연히 뭐 발포 명령, 뭐 사살 명령 내린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좀 요번에 요 증언의 어떤 그 사실성, 팩트, 뭐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신뢰할 수 있는 증언인지 교수님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짧게 하면 5.18 진실에 대해서 우리 일반 시민들, 우리 계신 분들 마찬가지지만 이 아는 것보다 훨씬 많은 증언이 있고 거의 다 밝혀졌어요. 거의 대부분 다 밝혀졌습니다. 밝혀졌고 하는데 사람들이 자세하게 알라고 하지 않으니까 자꾸 가짜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역사학자지만 팩트하고 팩트 사이에 해석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팩트 자체가 중요한 것도 있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평소에 계속해서 아직 팩트 자체가 불분명하다는 게 한 4가지 정도로 파악하고 있었어요. 4가지 정도가 팩트 자체가 불분명하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제일 주는 게 전두환이가 사살 명령을 김용장 집회에 나온 사살 명령을 내렸는데 그 팩트 자체가 지금은 증거가 없습니다. 자꾸 지금 나오고 있어요. 뭐 각각해서 굿 아이디어까지 나왔으니까 거기 나오고 있는 그거 하나고. 그다음에 요걸 제외하면 제일로 지금 공격을 당하는 게 가짜뉴스 측 지만원 측으로부터 공격을 당하는데 이
디펜스를 하는 것이 좀 우리가 볼 때 마음에 안 든 부분이 두세 가지가 있는데 맨 첫 번째가 장갑차 부분이에요. 그날 21일 날 21일 날 거죠? 12시 59분에 장갑차가 느닷없이 돌진을 합니다. 예, 도청 앞에서. 돌진을 하는데 그 전두환이가 지금까지 했던 말에 회고록에 말하면 장갑차가 돌진을 하니까 돌진을 하면서 군인 하나를 깔아 죽였다. 그게 이제 그 통신병인데 깔아 죽였다고 이제 했는데 이경남 목사라는 분이 증언을 했어요. 그 공수부대에 거기에 참가했던 거기에 참가했던 사람입니다. 이분은 목사예요. 그래서 처음 신학교에서 다니면서 군대를 갔는데 바로 차출이 돼서 공수부대로 갔고 훈련 받고 이제 거기 배속이 됐는데 내가 직접 봤다. 장갑차가 갑자기 돌진을 하는데 그쪽 자기들 장갑차가 후진을 해가지고 후진을 하다가 뒤에 연락이 안 되는 무전병을 깔아 죽였는데 그 처참한 모습을 내가 직접 봤다. 아, 그 현장에서. 예, 배가 다 튀어나오고 이런 증명을 다 했어요. 지금까지 증언을 사람들이 근데 이제 우리는 그걸 다 알고 있는데 장갑차가 들어와서 깔아 죽였다는 것이 제일로 잘못 알려져 있는 사실 그 증언이 돼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그럼 그 장갑차는 누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장갑차 탈취가 두 차례 있거든요. 두 차례가 있는데 총 4대가 나왔습니다. 총 4대 정도 나온 것으로 파악을 해요. 4대. 정확하게 모르지. 근데 현재 알 수 없는 것은 장갑차가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도 몰라요. 뭐 어디서 누가 운전을 해가지고 어디다 놔두고 갔는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지금 모르고 있는데 첫 번째 장갑차가 5월 21일 날 12시 59분에 네. 갑자기 돌진을 하고 후진을 하다가 병사 하나가 죽고 그리고 1분 바로 동시에 1시부터 이제 사격이 시작됐죠. 이제 사살 명령해서 이제 1분은 이제 앉아서 자살을 하고 1분 서서 자살을 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수십 명이 이제 죽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나왔냐 이 장갑차가 어떻게 나왔냐. 근데 이제 김용장 씨와 김용장 씨가 증언을 하기 전에 허정환 씨가 오래전부터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90 몇 년이에요. 90 몇 년에. 예, 그분이 그 국회 기자회견에서도 사실을 내가 이거 옛날부터 얘기했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98년인가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기 위한. 그렇지. 예, 책도 내고 다 책도 얘기했다. 없어졌어요. 나도 저도 못 봤어요. 책도 다 없어지고 증언을 다 했던 부분이에요. 어저께 그저께인가 5.18 재단에서 그 하면서도 또 그게 논란이 있어가지고 막 화를 내고 막 그랬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편의대가 작동을 했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시민들이 가가지고 장갑차를 탈취를 했다. 트럭도 탈취하고 집차도 탈취. 근데 집차 트럭 이까지 거야. 그걸 뭐 탈취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뭐 운전을 쉽게 할 수 있으니까 별 문제가 아닌데 첫 번째는 특별한 저항이 없었다는 거죠. 아시아 자동차 공장에서. 거기서 무슨 난리가 나고 뭐 전투가 일어나고 뭐 화일도 던지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논리적으로 충분히 커버가 돼요. 그 장갑차를 탈취하려면 먼저 싸움이 나야 되는데 거기는 방산업체인데 그렇죠. 방산업체인데 접근이 어려운 곳에 그리고 어려운 곳인데 근데 이제 그게 그런 것이 이제 크게 밝혀진 바가 없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이제 북한군이 들어갔다 이렇게 하는데 시민들이 들어가서 지금까지 나오는 이야기는 이미 사람이 막 수도 없이 죽었으니까 21일 상황이니까 수도 없이 죽었으니까 뭐 화순도 항공항이고 장성 경찰서고 나주 경찰서도 하듯이 다 내려버렸다. 다 문 열어버렸다. 이게 시민들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장갑차를 어떻게 운전을 하냐. 그러니까 이제 일부에서 참 옹색한 이야기, 나는 개인적으로 옹색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장갑차가 그렇게 운전이 어려운 것이 아니다. 군대에서 기갑부대를 했던 사람 같으면 쉽게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논리로 이제 이쪽에서 방어를 했다는 했는데, 거죠. 교수님 말씀을 제가 조금만 정리해 보면 제가 처음에 이제 그 전두환이 21일 날 광주 비행장에 왔다 갔고 그다음에 이제 같은 날 그 1시 경에
그 이제 도청 앞에서 이제 집단 사격이 이루어졌는데 이제 그 말씀 제가 드리니까 하신 말씀이 이제 장갑 제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날 그 자리에서 그 이제 아시아 자동차에서 가지고 온 그 장갑차가 그 저쪽 그 돌진을 병력을 했다. 향해서 돌진하는 일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로 이제 뭐 이 군인이 죽고 그것 때문에 뭐 자위권 차원에서 뭐 이렇게 총을 쏜 거다라고 이제 저쪽에서 전두환 측에서 얘기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얘기했는데 이게 팩트가 뭐냐라고 했을 때 뭐 그게 아니고 이렇게 장갑차가 가니까 저쪽 장갑차가 뒤로 후진하다가 거기 이제 깔려서 사망 사고가 일어난 것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 문제는 이 그 아시아 자동차에서 가지고 온 이 장갑차를 누가 운전했느냐? 그러니까 시민군 측에서 어떻게 시민 측에서 돌진한 장갑차가 장갑차 나타날 수 그렇죠. 있느냐. 그거를 어떻게 가져왔으며 뭐 어떻게 된 거냐에 대해서 좀 여기서 이제 뭔가 이제 방어를 쳐야 되는데 그동안은 뭐 장갑차 뭐 몰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정도 이야기를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번에 증언을 통해서 뭔가 더 좀 확실한 얘기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예. 그 정도 장갑차는 몰 수 있다. 시민군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몰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저쪽에서는 계속해서 웃기지 마라, 말장난하지 마라. 장갑차 그걸 몰 수 있는 게 아니다. 더구나 신형은 몰 수 없는 거다. 그러면 이쪽에서 궁색하더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게 풀렸어요. 그게 심지어는 이런 가짜 뉴스까지 있어요. 그럼 지만은 그 쪽에 시민은 몰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북한 특수군이 몰았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이제 가짜 뉴스가 장성에서 톨게이트 쪽에서 600명의 군인들이 서울에서 연고대생들이 뭐 데모 도와주러 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틀어가지고 아시아 자동차 공장 쪽으로 갔다. 근데 맨 앞에 소령이 타고 있었고 그 소령이 지휘를 하면서 그쪽에서 다 열어줘가지고 가지고 나왔다. 그러니까 북한군이 했다.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그쪽 생각에는 가짜뉴스 쪽에서 그렇게 얘기를 가짜뉴스 하는 거죠? 쪽에서는 이거 우리 군인인 줄 알고 우리 군인인 줄 알고 열어줬다. 야,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지금 하고 있는데 일반인들이 볼 때는 훨씬 그게 설득력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시민들이 그걸 어떻게 못 몬다 하는 것에서 마땅한 증언도 안 나오고 대단히 옹색했는데 이번에 이제 김용장 허자만 씨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그 이야기를 한 건데 그건 편의대가 한 거다. 편의대가. 그러니까 시민들하고 사이에 끼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시민들이 지금까지 주장했던 것은 이제 그대로 이제 팩트고 가니까 다 열어줘 버렸는데 그러니까 싸움이 안 난 거지. 그 편의대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이제 끼어들었지. 그러니까 소위 이제 쪽에 뭐 어쨌든 편한 옷을 입은 군인들. 그러니까 옛날 우리식으로 보면 사법경찰 뭐 그런 네. 사법군이 이제 사법군. 그래 이제 시위대들하고 같이 거기를 갔더니 그쪽에서는 열어줘 버렸다. 그러니까 이제 열어줬는데 누군가가 편의대가 거기 가서 APC 장갑차라는 것을 가가지고 몰고 왔다. 근데 이것은 일반인은 못한다. 그러면 이제 화장원 씨 이야기는 심지어는 북한군도 그걸 못하는 거다. 내가 좀 이제 이래저래 이제 알아보고 물어보고 하니까 장갑차는 만약에 전쟁 중에라도 상대방한테 뺏기면 상대방이 운전을 못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예 만들 때 만들 때 그쪽에서 적도 못하게 그렇게 복잡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우리 군인 아니면 그것을 운영을 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부분이 편의대가 했다. 여러 사람하고 쫄래 가가지고 어떤 한 놈이 올라타서 몰고 나왔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는 하나 풀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옹색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근데 거기서 이제 저쪽 노동청 쪽에선가 장갑차가 이제 몰고 와가지고 그냥 돌진을 해가지고 빠꾸다가 사고가 나고 야가 갑자기 전입빌딩 옆으로 해가지고 가고 그들은 이제 모른다는 얘기지. 그게 어떻게 됐는지 지금 알려진 그들은요, 없죠. 그건 모르죠. 왜냐면 그 뒤로는 발포 사살 발포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지금 다 들어가 버려, 다 죽어버리고 하니까 이제 그 어디 갔는 누가 그걸 뭐 촬영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 첫 번째 내가 받은 의문입니다. 그게 나름대로 풀렸어요. 또 하나 제일로 큰 의문 중에 하나가 그저 5월 21일 날 발표가 나고 이제 시민들이 놀래가지고 이제 다 주위로 이제 가잖아요. 마주도 가고 뭐 화순도 가고 해가지고 이제 가는데 그때 아시아 자동차 또 가죠. 그러니까 이것은 북한군인에 의해서 할 수는 없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지. 진짜 이제 화가 나서 이제 그렇죠. 시민들이 아시아 자동차 가서 그걸 가지고 오고 이제 금남로 장갑차가 아까 그 이제 도청 그 학살 이후로 이제 이른바 시민군 시민군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시민군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오후 5시에 한 4시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철수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있는데
철수를 한다는 거는 누가? 공수부대가 저대 뒷산으로 철수를 해요. 그러니까 한 4시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차도 들어오고 막 집차도 들어오고 막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제 드디어 무장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화순탄광이나 나주경찰서나 장성경찰서 가면 경찰이 없어. 이미 다 광주로 차출이 됐기 때문에 경찰이 있을 수도 없고 야 그것이 다 가져가고 그러는데 다 가지고 나오고 하니까 나는 이제 뭐 군대를 이상한 군대를 갔다 왔지만 LMG인가 우리 옛날 우리 말하면 기관단총 그것을 도청이네 이렇게 낮은 거니까 2, 3층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 뒤에 그때만 해도 제일 높은 빌딩이 전대병원 빌딩이었어요. 13층인가 그랬어요. 그 위에다 설치를 했다고 그랬거든. LMG를 설치를 해가지고 최후 통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것 때문에 저기를 이제 철수를 해서 저대 뒤로 이제 가버렸다는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 지금까지. 그럼 뭐 언제는 납득이 될 수 있는 이야기고. 그런데 김용장 씨와 화장환 씨가 하는 이야기가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고 그 정도 가지고 그거 못하냐. 그거 나 LMG 지키고 있는 가서 덕치만 막 훅 불어버리면 그거 없어져 버리는데 그거 언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일부러 비워줬다. 네, 전술적으로 이거는 일부러 퇴각을 한 것이다. 그럼 의문이 남아요. 왜 비워줬을까? 그러게 말이에요. 왜 비워줬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 측의 주장대로 쫓겨났다. 쫓겨난다 그러면은 일리가 있는데 그 두 사람 말대로 비워줬다. 그럼 왜 비워줬을까? 근데 나는 일리가 더 맞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이 사람들의 의견이. 그게 뭐냐면 이미 총이 이렇게 나왔고 저 새끼들이 편의대가 들어가가지고 총기 뭐 하는데 방송업체도 들어와 뭐 장갑차도 몰고 오고 나름대로 역할을 했을 거 아니야. 큰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왜 해가지고 그랬으면 광주를 완전히 무법천지 완전히 이제 소요지대로 만들 이제 심산이었지. 내 분석이야. 그러니까 이제 총기가 막 엄청 쏟아나가고 막 다이나마이트 엄청나게 이제 또 나왔는데 공수부대 퇴각하고 편의대를 들어와가지고 좀 쑤시고 어쩌고 하면 난리가 나고 뭐 강간 사건 나고 뭐 상점 털리고 그랬을 것 같은데 바로 직후부터 총기를 회수를 해요. 그렇죠. 예. 지금 뭐 이제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그제 21일 날 지금 사건을 이제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건데 도청 앞에서 이제 장갑차 이제 사건, 이제 그 편의대라고 이제 그 군 내에 이제 사복을 입고 이제 공작을 하는 이제 일종의 이제 특수군 같은 형태의 이제 부대원들이 이제 침투를 했다는 거잖아요. 광주 시내로. 그래가지고 뭐 유언부에도 퍼뜨리고 뭐 덕진도 쏘고. 뭐 이제 등등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장갑차까지 이렇게 몰아서 뭐 이렇게 했을 것이 훨씬 더 이야기가 앞뒤가 맞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다음에 그 도청 앞에서 그렇게 이제 대량 학살이 벌어지고 나서 자연스럽게 이제 시민군이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체 방어를 해야 되고 하니까 막 여기저기서 무기를 갖고 와서 뭐 이제 건물에다가 그 기관총으로 이제 이렇게 세우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그 한 오후 5시 정도 넘어서 공수부대가 이제 주선대 뒤로 이제 철수를 했다. 라고 그동안 해석을 했는데 그 정도의 위협을 가지고 철수를 했다는 게 과연 좀 맞겠느냐 이런 증언을 요번에 이제 하셨다는 거죠. 차라리 그거보다는 편의대가 안으로 들어와서 이 내부적으로 뭐 교란 이런 걸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으니 전술적으로 일단 이렇게 좀 병력 자체는 뒤로 좀 물리고 내부적인 이제 교란 작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달부터 22일부터 광주가 이제 일종의 이제 그 이제 시민 그러니까 뭐 병력이 이제 뒤로 이제 빠진 상태가 된 거였어요. 그러면은 폭도들에 의해 장악된 광주를 연출하고 싶었던. 연출하고 싶어요. 뭐 그걸 이제 그걸 얘기하는 그래도 거죠. 이제- 근데 문제는 이제 빠졌단 말이죠. 그럼 편의대가 있어요. 있는데 총기를 회수한다 그러면 편의대가 왜 총기를 회수하느냐이지. 소요를 이렇게 하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편의대가 있긴 있었고 나중에 독침 사건도 났고 하니까 편의대가 있고 나중에 또 도청 지하에 이렇게 쌓여져 있는 다이나마이트 내가 다 뺐으니까 편의대가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독침도 쏘고 유언부도 하고 근데 그게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소요를 일으킬 정도의 작은 규모가 아니고 이미 이제 광주 시민들의 분노는 누군데 이미 하늘을 찔렀고 누가 이상한 짓을 하면 그렇지. 이상한 짓을 하면 바로 잡아서 조사하고 그랬어요. 도청 들어갈 때 시민분들이 도청을 점령을 했을 때 다 주민등록증 검사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새끼들이 생각을 할 때는 요거 좀 이상하게 가게도 털고 뭐 하다못해 전당포라도 털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안 먹혀 들어가 버린 거지.
그래서 맞아. 예, 그래서 이제 광주가 전 위대한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게 이제 이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딱 잘못했으면 이제 이제 뭐 쑤셔가지고 광주가 소유 지역으로 이제 할 수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편의대가 작동한 것은 사실이지만 효과는 거의 전혀 없었다. 그러니까 방화도 마찬가지고 MBC 방화, 뭐 세무서 방화, KBS 방화 전부 다 마찬가지고 편의대가 새삼스럽게, 왜냐면 총기 탈취도 마찬가지고 사방으로 갈래로 와가지고 그냥 막 10만, 20만이 모여가지고 하는데 그 편의대가 뭘 얼마나 했겠냐. 그러니까 지들이 기획은 했으나 지들대로는 안 하고, 편의대가 했던 것은 딱 내가 해보니까 두 개가 나와. 둘 다 단독 범행으로 하는 거야. 하나가 장갑차, 하나가 독침. 그 외에는 편의대 역할이 미미했고, 그 당시 이렇게 저렇게 보면 무서워서 편의대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맞아요. 사실. 딱 잘못하면 그 잡히면 현장 즉사인데. 우리도 이제 6월 항쟁 때나 또 촛불 항쟁 때 진짜 쪽수가 많을 때는 이상한 행동하면 바로 막 잡아가지고 그렇지. 하기도 했고, 그거죠. 그 전님들도 그 속에 있던 뿌락지들도 사실 겁먹어서 못하는 자기는 억수로 네, 겁냈기 저도 때문에 그랬던 경험이 아마 있는데요. 못했을 것 같아요. 그걸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편의대가 존재를 했던 것은, 그 역할을 했던 것은 장갑차하고 독침하고가 아닐까.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의문이 이제 왜 비워줬을까 하는 것은 소요를 일으키려고 유도를 했는데 그것은 먹히지 않았다. 전술적인 어떤 그런 선택이었는데 뭐 결과적으로 효과가 없었다. 예. 그리고 이제 내가 세 번째로 이제 생각이 들었던 것은, 내가 이제 5.18 재단 이사로서 작년에도 마찬가지인데 분명히 증언이 있어요. 여기다 묻었다는 거예요. 여기다 묻었다는 거예요. 시정자 시정. 묻었다는 거예요. 진짜로 자기가 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주교도소가 이렇게 있는데, 무조건 죽으면 광주교도소로 데리고 갔어요. 광주교도소로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자기가 묻었다고 한 사람들이 맨날 나왔어요. 검찰 조서에서도 나오고, 그래 나왔는데, 그래서 근데 이제 교도소가 한 30년 넘게 바뀌었으니까 여기 아니야 해가지고 몇 군데 잘라서 이렇게 해보고 별의별 그거 안 나와요. 아무리 파봐도 안 시신이 안 나와요. 심지어는 시신이 안 나오더라도 땅을 파는 흔적 정도는 나올 수 있는 기계로 해봤는데도 안 나와요. 하순 어릿죄도 묻었다고 하는데도 안 나와요. 그게 도대체 뭘까? 그래서 교도소가 장소를 옮긴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철조망이 쳐졌는데 철조망 안쪽인가 하는데 뭔가 농락당한 것 같다는 느낌이 자꾸 우리끼리는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돈이 이제 돈을 우리가 이제 5.18 재단에서 이제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는 그 조사를 안 합니다. 정부에서 그 발굴 조사를 하면 되는데 안 하고 5.18 재단 단체에서 그걸 하니까 시에서 받아야 돼서 돈도 이제 안 되고 없어가지고 그냥 어떤 상태인가 요즘 이게 뭐지 하는 차원에서 궁금해하고 있는데 이번 증언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번 증언이 암매장이 아니고 가매장이다. 그러니까 그때도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허정환 씨도 그거를 강조하더라고요. 분명히 이거 옮겼다는 거야. 옮겼다. 근데 야 이번에 증언을 들어보니까 진짜로 정교한 증언인 것 같아. 가매장을 하고 빼서 지문 채취 다 하는데, 지문 채취했던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첩을 만들어 보려고. 예, 뭐 하나라도 이제 지문이 없는 놈만 나오면 이 새끼는 도대체 뭐냐 이거 해서 이제 간첩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간첩이 안 나왔다는 거죠. 간첩이 지문이 다 우리 국민들 지문이 나와버리니까 주민증 만들 때 다 다 찍은 거 있으니까 다 대조가 되니까, 그러니까 지문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지. 이상한 놈이 안 나타났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소각해라. 그래서 이제 국군통합병원으로 가가지고 통합병원에다가 임시 소각장을 만들어서 그 소각해가지고 그 유골을 해서 뭐 진해 앞바다인가 어딘가 가서 싹 뿌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신에 관한 거나 이제 사람 죽은 수, 근데 몇 명이나 죽었는지는 이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증언들이 한 번 쏟아지면 그 뒤로 계속 쏟아지는 그런 속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 가매장한 시신을 꺼내 가지고 지문 다 일일이 확인하고 이제 소각장으로 넘겼다는 대목에서, 그러면은 그거 이제 확인한 어떤 기록 같은 게
남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지문 이런 채취- 생각도 좀 들었고요. 지문 채취 감식관, 지문 감식관도 그러니까 기록은 없을지라도 누군가가 나올 수 있다는 거지. 내가 그 지문을 지문을 가지고 한 사람이다. 그 사람은 사람 죽인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고 혹은 헬리콥터 타고 뭐 어디 진해 아빠든지 어딘지 근데 내가 뿌렸다. 옮겨서 내가 뿌렸다 이게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 그거 생각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허정한 씨 그 증언에서도 보면 소각을 해야 되는데 뭐 그 증설까지 해가지고 이제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 그걸로도 다 네. 감당이 안 되니까 비닐에 싸가지고 시신을 저쪽 그 김해 쪽으로 이렇게 싣고 네. 가서 수장시켰다. 네, 수장시켰다.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그런 일을 하는 사람 통합병원에 있는 군인들은 증언을 할 수도 있는 거지. 기다려 보면 더 뭐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하는데 관여된 사람이 엄청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그러면은 뭐 얼마든지 추가 증언도 그러니까 나올 수 누군가가 있을 것 나한테 같아요. 그 물어보더라고. 왜 김대중 때 안 나오고 왜 노무현 때는 안 나왔냐? 근데 왜 이번에는 나오냐? 근데 내가 꼼꼼히 나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나는 역사학자니까 그 내가 옛날에 수구세력 난동사 인도 수구세력 난동사 책을 쓰면서 공부를 했던 건데 수구 세력이 일베나 뭐 이렇게 이제 수구 세력이 폭식 투쟁을 하고 이럴 때는 정권이 바뀌지 않는다고 가정을 확신이 들 때 수구 세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수구 세력. 근데 이제 증언은 또 거꾸로 이게 권리 사회가 바뀌었다. 그러면 내 양심이 이제 40년이 지났으니까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증거가 나오면 이제 나가도 되겠구나 해서 나오는 속성이 있어요. 근데 그 계기가 뭐였냐면 우연히 16년인가 우연히 전일 빌딩을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데 그죠. 전일 빌딩이라고 하는 것은 도청 앞 광장의 바로 앞에 한 50m 정도 앞에 있는 한 10층 정도 되는 빌딩인데 전남일보라고 해서 전남일보가 해서 전일 빌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일 빌딩에 리모델링을 하려고 뭐도 없이 그 정도를 몰랐다는 거지. 하려고 했는데 뭐가 자국이 있는 총탄이 거죠. 자국이 있더라는 거지. 이게 뭐냐 이게. 근데 조비오 신부랑 몇 사람이 헬리콥터가 떠서 기총조사를 했다고 하는 걸 봤다고 하는데 차마 생각을 못 하고 있는데 그냥 이거 총탄 자국 아니야. 그래서 국과수 사람들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뒤졌어요. 뒤지니까 200 몇 군데가 그게 총알. 그러니까 이제 해보니까 후버링을 해가지고 그 위에 떠가지고 이렇게 기초조사를 했다. 헬기 사격 흔적이 네. 맞다. 이렇게 그래서 헬기 사격이 맞다라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로 뭐 김해에선가 어디선가 군인이 하나 나와가지고 내가 폭탄을 장착을 해서 예. 다 준비를 하고 있었다. 최근에는 더 구체적인 증언까지 나와서 그러니까 증언이 이렇게 이제 계속 나온다는 거지. 근데 이제 지금까지 여러 증언이 나온 것은 팩트와 팩트는 거의 대부분이 다 메꿔졌어요. 메꿔졌는데 하나 안 메꿔지는 게 이제 전두환이가 사살을 했다는 것, 결정적인 증언은 안 메꿔진 것이고 이제 해석의 부분에서 아직도 이제 서로 의견이 서로 다른 게 왜 광주냐 요 부분에서는 허장환 씨가 또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나온 거에 가면 목포에서도 5월 21일인가 22일 날인가부터 해가지고 10,000명이 집결했습니다. 목포역에. 예? 우리 민교협의 송주명 전 의장도 나도 그 자리에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10,000명이 집결을 할 정도였는데 까랑 뭉개질 안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목포 경찰서장이 발표를 해라 근데 거부하고 거기 나중에 이제 이준규 씨가 나중에 보안사 끌려가지고 이제 고문 받아서 결국에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목포에서는 그러면 왜 광주같이 깔아뭉개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여러 군데를 골랐다. 하장환 씨 이야기 자기는 이제 이건 해석이지. 그러니까 대구, 부산, 서울은 너무 크고 대구는 이렇게 뭐가 일어날 것이 없고 마산은 너무 작고 부산은 남해도 사그라져 버리고 근데 그 와중에 내 생각에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하나가 나중에 좀 이따 이야기 나겠지만 슬픈 이야기인데 그쪽에서는 전부 다 경상도 사람들이에요. 군인들 거의 다 대부분 경상도 높은 사람들이 자기 고향이니까 안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대전은 너무 약하고 허정원 씨 이야기가 그래서 광주는 김대중이 있으니 김대중이만 하나 잡아가면 원래 저 사람들이 원래 저항적이고 하니까 광주를 쑤시자. 그러니까 광주를 쑤시는데 이제 17일날 자정 24시에
이제 확대 계엄령을 선포를 하니까 광주에 가서 부산대도 다 그랬을 거네. 가면 이제 두들 패니까 두들 패니까 사람들이 잡혀가고 이제 총학의 헤드쿼터들은 다 이미 다 피신을 해버린 상태고. 근데 유독 광주에서는 많이 맞았어요. 많이 맞고 원산폭도 당하고 하는 애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가면서 이제 울고 이제 깨지고 해가지고 이제 분노가 이제 소문이 터지고 하면서 이제 모이기 시작을 해서 거기서 이제 더 심하게 이제 돌입했는데 왜 전남대는 그렇게 심하게 팼을 때 사람도 많이 모이고 왜 그랬냐? 요 부분이 해석이 안 되는데 사실 그것은 내 주관적인 해석인데 뭐냐면 오랫동안 알려져 있는 것은 광주는 내가 79년, 80년 전남대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면 가끔 가다가 점심무렵에 막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요. 공부하면 뭐드냐, 씨발 족같은 공부하면 뭐드냐, 우리는 취직도 못하는데. 그래서 광주는 전남대가 20%, 25%, 30%가 전부 다 고시 공부만 한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올 학생들이 전부 다 고시 공부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녁에 공부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지역에 대한 이제 소외 이제 불평등에 대한 감정이 많이 있고 대모가 제일 심하게 그동안 해왔고 서울보다는 크진 않았지만 이제 이런 것이 쌓였는데 그 이제 불길에다가 이제 기름을 부었는데 그게 이제 10시예요. 올 18일 날. 상상으로 초월한 정도는 이제 두들 패고 대가리 깨져버리고 이제 이렇게 했다는 얘기지. 공수부대는 이게 몽둥이가 이제 90cm짜리. 예, 그 전남대 앞에서 이제 대학생들이 막 그 공수부대 앞에서 이렇게 하는데 너무 무자비하게 이제 진압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막 그러니까 막 그 사람들은 그걸 일부러 기획을 했는데 기획을 한 것보다 훨씬 더 이제 사건이 커져버렸지. 근데 결정적인 사건이 그날 유동 삼거리라는 데서 일어나요. 이것도 아주 심하게 기획을 한 것. 유동 삼거리가 이제 뭐냐면은 전남대에서 광주에 거쳐서 이제 가면 외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부산으로 치면 쉽게 이야기하려면 부산대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원천장 지나가지고 뭐 한 미남 로타리 뭐 그 정도 되는 외곽에 있는 삼거리 지역이에요.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공수부대 애들이 트럭에서 내리더니 누군가 증언이 있었어요. 무조건 체포하라. 사람이라면 무조건 체포하라 그랬다든가. 그러니까 무조건 두드려 패버려요. 무조건. 거기 무조건 두드려 패버리고 해가지고 할머니고 뭐 할아버지고 뭐 여자고 필요 없이 다 해버리고 거기서 이제 착금을 해가지고 이제 여성을 난자를 해버리고 이제 아주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이제 했다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이제 그게 과연 얼마나 기획적이었는지는 그냥 모르겠는데 그 두 사람은 기획이었다. 일부러 잔인하게 하려고 일부러 광주를 고른 것이다. 근데 그건 이제 대부분이 우리도 이제 학자들도 기획설이냐 아니면 이제 기획설이 아니라고 한 사람들조차도 의도적으로 했는데 그 의도보다는 시민 항쟁의 저항이 훨씬 커서 그쪽으로 기획으로 속았다라고는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결국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커지기 시작을 했다. 네. 이런 이야기죠. 저도 요번에 요거 이제 좀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이제 또 5.18 재단 뭐 이쪽에 그런 것도 보고 하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었던 거예요. 5월 18일이 이제 일요일이었거든요. 그리고 5월 21일 그 전남도청 앞에서 그 이제 사살이 벌어졌던 게 수요일이에요. 그러니까 4일이에요, 4일. 근데 그 사이에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진 거고, 그동안에 이제 뭐 그 공수부대나 또 뭐 편의대 풀고, 뭐 공수부대가 이렇게 배치를 하고 또 이렇게 무자비한 진압을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뭐 즉흥적으로 그런 일들이 생겼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조직적인 움직임이다. 그런 생각을 요번에 좀 하면서 야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의도적으로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좀 도발의 측면을 좀 기획했던 게 아니냐 그렇게 봤을 때 훨씬 더 좀 잘 보이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김남주 시인의 이제 뭐 시에도 뭐 등장하고 노래도 나오고 뭐 이제 여대생의 유방을 잘랐다든지 임산부의 배를 갈른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있잖아요. 이제 사실은 뭐 우리가 뭐 확인할 수는 없는 이런 부분들이 아까 그럼 유동감거리 있어요. 광주일보 앞에서. 네. 다 자연.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임동 파출소가 불타요. 그게 처음으로 불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노가 이제
상상을 초월한 거죠. 예, 유성삼거리 그 5월 18일 날 있었던 네, 일입니다. 너무나 심하게 이거 사람들 아주 죽여버리니까 할아버지까지 그냥 곤봉으로 패고 여성 가슴까지 난자해버리고 이제 그 우리 노래에 나오듯이 그다음에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이제 마지막 이제 또 이제 저게 그 이제 의문점 하나가 이번에는 이제 정확한 건 아니지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제 5월 27일 날 마지막 이제 일종의 계엄군이 이제 선전포고를 하면서 들어간다 하면서 선문 방송을 계속 했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이제 금남로 바로 옆에서 살았으니까 너무너무 생생하게 그걸 들은 거예요. 너무 생생하게 들은 거예요. 시민들 나오지 마라. 그리고 이제 4시 되니까 땅땅땅 따따따따따따따 이제 그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무려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다. 도청 안에. 도청 안에. 예? 거기서 이제 38명, 몇 명인가 이제 그 죽고 나머지 잡혔는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부산에서? 가능하겠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그러니까 이게 가짜뉴스의 근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 이게 매우 이게 어려운 부분인데 그게 뭐냐면 세상 광주 전남 광주는 무지무지하게 하여간 내가 농담으로 이야기하지만 광주가 우리나라의 헤드쿼터가 있는 것은 딱 한 분야다. 농담으로 얘기했어요. 헤드쿼터가 있는 거 뭐냐? 조폭. 조폭 서방파, 양은이파, 오비파. 조폭만 헤드쿼터가 광주야.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수업 들어가서 옛날에 그 이야기 참 많이 했는데 서울 588에 가면 나도 이제 조사 나가고 그러면 588에 가면 꼭 고향에 간 것 같아. 전부 전라도 사람이에요. 구로공단에 가면 전부 전라도 사람이에요. 그러면 전라도 여자는 몸이 뜨겁냐? 몸이 뜨겁냐? 그러니까 광주는 기업체도 없고,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금 영화 김군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 김군도 넉마주의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거기다가 이제 박기순 열사하고 윤상훈 열사가 했던 이제 들불야학 같은 거 장우도 하고 뭐 다 하셨던 그 들불야학 같은 것이 조직이 많이 된 것도 있지만 이래도 살고 저래도 살고 혹은 그러니까 이제 사회에 대해서 완전한 우리가 말하는 기층 민중이죠. 전형적인 기층 민중과 야학을 주도했던 전남대 의식화된 운동권 학생들이 모여 있는 것이라 그게 가능하고 쏴 죽여버리고 어디 가서 뭐 저쪽에서 발표하는데 막 나가고 막 하는 것은 그리고 막 뭐 옥상에 가서 막 이거 해가지고 막 하고 하는 사람들은 신원 파악이 안 된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되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아까 전남도 이야기했지만 불만도 많이 있고 그런 기층 민중이 많이 있는 것이 매우 큰 역할을 했다. 이런 부분이 매우 중요하죠. 예, 본부장 쭉 그냥 말씀을 해주시는 거를 그냥 정신없이 저희가 이제 듣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몇 가지 그동안 그러니까 사실은 뭐 팩트로 밝혀진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또 어떻게 뭐 이제 알려지지 않다 보니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있었고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도 좀 저희가 좀 귀담아 들을 부분인 것 같아요. 또 그렇고 그런 가운데 그래도 좀 여전히 좀 해결되지 않은 의문이 몇 가지가 좀 있었는데 요번을 계기로 해서 좀 그게 좀 맞춰지는 좀 아직도 기분이 든다. 해결이 안 된 부분은 생각한 게 있어? 아니 뭐 나는 예를 들어 가짜 뉴스라고 특히 뭐 북한 특수군이 뭐 들어와가지고 한 거다라는 식의 이야기는 말이 안 되는 그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고 얼마나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국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 너무 황당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가짜 뉴 그러니까 광주 5.18 관련된 가짜 뉴스라고 하는 것이 유통되는 폭이 굉장히 지극히 제약돼 있다. 그러니까 뭐 태극기 부대나 뭐 그건 그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정도를 넘어서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볍게 치부했던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당시에 이제 보면은 이제 전두환이가 이제 광주를 이제 유혈로 진압하고 했기 때문에 이제 정통성도 없고 그래서 대학에는 온통 다 이제 사복들이 그리고 이제 그 대학생으로 보이는 전경 중에 이제 뭐 차출해서 실제로 편의전경 이제 그래가지고 실제로 제가 이제 83년도 이제 그 경찰서 잡혀갔을 때는 자기 이제 정보 행사들끼리 하는 말이 이제 CP라고 해요.
이제 우리 한대 CP 한대 안에 있는 자기들 사무실이야. 이제 CP가 있고 그 누구누구가 있고 그래서 왜 학교가 왜 장학금 안 주는 거야 이런 얘기를 자기들이 막 해요. 하여튼 그러니까 그 일반적인 대학교 안에도 그런 인간들을 심어놨고 그리고 이제 뭔가 조금이라도 뭔가 있으면 뭔가 기획을 하는 거예요. 저 학교에 뭔가 유물이 부러졌는데 못 잡으니까 뭔가를 만들어서 잡으려고 하는 이런 경향도 있었거든 실제로. 그래 데리고 가가지고 네가 했지 이러면 실제로 만들어. 수탄 조작사. 그러니까 이게 조작을 엄청나게 할 수 조작이 있는. 많은데 이제 가짜뉴스는 좀 이제 차원이 좀 다른 건데 내가 이제 내가 이번에 이제 공부하면서 뭐 자료 찾아보려고 네이버나 다음에 가서 뭐 찍어보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있는데 나조차도 파악이 어려울 정도로 정교한 그런 그 가짜 뉴스가 많은데 이걸 대부분이 중고등학생들이 전부 다 과제로 받아간다는 거라. 그러니까 과제를 내면 그렇죠. 지금 뭐 다음이나 네이버 찍어보면 차서 이렇게 그 긁어갈 나오는데 거니까. 전문가 반 전문가인 나도 누가 와서 막 증언을 한다니까 증언을 막 유튜브 찍어서 증언을 해. 내가 가짜 뉴스로. 근데 가짜 뉴스라는 거지. 근데 내가 봐도 이거 헷갈리는데 그 끝에 가서 흐리게 하고 뭐 앞부분만 가짜 뉴스. 예를 들어 어떤 것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아까 잠깐 이야기했는데 장갑차 할 때 육군 소령이 집차를 타고 와서 해서 뭐 거기서 그냥 모르고 그냥 뭐 적은 것 같다. 열어줬다. 열어줬다. 그 그 사람들이 서울에서 내려오면서 장성 톨게이트에서 옆으로 퇴가지고 갔다. 그게 600명이다. 그 얘기가 되게 구체적이잖아요. 그 600명이다. 그게 북한군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거란 다 추측을 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진보 정당이 제대로 하려면 글도 많이 쓰고 뭐 하여간 뭐 논문도 쓰고 뭐 하는 것처럼 유튜브 이런 거 해가지고 계속 뿌리고 해야 되는데 8대 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젊은 애들은 다 가지고 가나요 그걸 다. 그러니까 애들이 가짜 뉴스 소비를 한다 이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뭐 하고 있을까? 우리는 뭐 하냐? 페이스북에서 우리끼리 노는 거야. 페이스북에서. 예,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든 좀 바꿔보려고 이렇게 저희가 소소하지만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큰일 하고 있어요. 한마디만 더 하면 이제 이걸 내가 꼭 좀 하고 싶은데 한마디만 더 하면 이런 적이 있어요. 5월 27일 날 그러니까 5월 27일 날 마지막 이제 진압 도청 이제 진입하던 날. 할 때 그 전날 그날 오전인가 그날 오전에 서울에서 이제 그 수뇌부 국군 수뇌부들이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했는데 박춘식이라고 하는 분이 무슨 뭐 아주 뭐더라고 보급 뭐 운영 처장인가 뭐 뭔가 하는 그 처장이에요. 춘장이에요. 춘장. 이 사람이 그 계엄사령관한테 그렇게 부탁을 해요. 내가 광주 사람이다. 내가 광주 사람인데 도청에 내가 들어가마. 그래서 우리 후배들한테 내가 니들 이러면 죽는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설득을 해보겠다. 한번 해보겠다. 그러니까 계엄사령관 이성이가 그랬다든가 누가 그랬다든가 진짜 모질한 새끼라고 봐야지 모질한 새끼라고. 말귀를 못 알아먹는 거지. 아니 장군은 부관도 없나? 그러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직 그게 아니고요. 저라고 왜 부관이 없겠습니까? 제가 가서 내 목숨을 걸고 내가 내 고향이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야. 이런 지하에 거절했다 그러고. 그래서 진압을 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조사를 한번 해보면 당시에 국군 수뇌부에 얼마나 전라도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까도 우리 잠깐 이야기 나왔지만 예를 들어서 정사단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소준열 춘장이 그것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먹히질 않는다는 거지. 근데 그 사람들이 고향이나 고향과 가까운 그런 심리를 가지고 있는 안병하 총경 경찰 도경국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 고향 출신 사람들이 그쪽 아내가 수뇌부에 많이 있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진압은 못했거나 아무리 신군부가 뭘 이렇게 하려고 해도 옆에서 하지 마라 안 된다라고 했을 것이고 그게 나름대로 뭐 됐을 것이다. 그런데 없다는 거죠. 전라도사.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약간 지역주의의 끝은 5.18 학살이다.
그러니까 지역주의, 지역 문제는 하지 마라. 지역은 건드리지 마라. 경상도 내 소지역이든 뭐든 간에 가면 결국에 전라도로 불 붙을 것이고 전라도 지난번에 안철수 하듯이 또 불 붙이면 또 이상해. 약간 지역은 하지 마라. 내가 이제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부분이 이제 해소가 되려면 지역의 불균형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됐어야 되는 건데 지금이야 뭐 큰 문제는 없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엄청나게 컸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다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어떤 지역 편중에 의한 인사 편중 또 이런 것도 사태를 좀 더 그래도 그나마 좀 이렇게 좀 소프트하게 가져갈 수 있는 기회조차도 좀 몽세하게 했다. 그리고 막상 이제 얘기를 말씀하신 들으면서 것 이제 또 드는 의문점이 이제 그런 거죠. 뭐 지극히 이제 뭐 다 아는 사실이지만은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그 기획을 하고 이렇게 해도 이제 명령 체계로 내려가잖아요. 내려가면은 막판에 그 군인들이 그렇게 이제 그 잔인하게 할 수 있는 그 심성, 그러니까 얘들도 다 뭐 출신이 어떻다니까 술도 좀 이겼다더만. 뭐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제 그런 정도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의문도 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하면 전라도는 빨갱이라고 교육했겠지. 그러니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엄청나게 공수부대 이제 7공수, 3공수, 7공수 이것들은 막 거의 막 개 취급하면서 훈련을 했다고. 내부에서 구타하고 기합주고 거의 막 개가 취급했는데 그 이유가 이게 다 니들 때문이야, 이런 막 광주에서 개 지금 난리가 나서 북한 빨갱이들이 이렇게 이제 북괴군들이 그러니까 난리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악심이 생기는 거예요. 편의대로 투입하는 사람들도 자기는 사복 입고 그런데 들어가는 걸 군인으로서 정복이 아니라 사복 입고 들어가는 군사 작전한다는 생각이었겠죠. 우리 저기 국민들을 대상으로 적진에 들어가가지고 무슨 교란 작전 하듯이 하는 것에 대해서 반감이 있을 수 있지. 근데 이제 그걸 안 하면 더 심하게 조지니까 안 할 수 없는. 안 할 수 없게 왕따 당할까봐. 왕따의 문제가 아니지. 아니 이제 그런 뭐 예를 들어 아이들끼리 왕따 당할까봐 같이 휩쓸리는 이런 경우도 그리고 있잖아요. 이제 이미 전쟁터하고 똑같은데 군인도 죽어 나간다 이거지. 그렇죠. 예, 군인도. 그리고 이제 내 동료가 죽어 나가면 쓰다 보면 그러니까 죽을지도 뭐 모르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여기에 붙든지 해야 되는 건데 뭐 그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근데 편의대는 어쨌든 군대 잘 몰라서 어쨌든 국민들 대상으로 한 그런 어떤 작전, 그러니까 이 민간인 복장을 입고 들어가가지고 그런 식으로 교란 작전을 하는 것이 군 법상 허용되는. 그러니까 보안사의 군인은 다 그 역할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일을. 그렇죠. 보안대는 그렇죠. 예, 보안대 다 그 일을 정상적으로 하는 일이라. 정보 형사처럼 정부 형사처럼. 근데 이제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 다 아는 이야기지만, 미군이 순진한 광주 사람들은 미국이 곧 우리를 도우러 광양만으로 지금 항공모함 띄웠다더라 막 이런 소문이 막 돌았단 말이에요. 미국이 도우러 이미 미국은 다 사인해가지고 군대 출동을 시켰는데 그 뒤로 이제 잘 아시지만 이제 부미방 사건부터 해가지고 이제 미국이 이제 하면서 소위 반미가 터지잖아요. 그래가지고 미국이 보고도 놀랄 정도로 대한민국이 자기들의 우방인데 이게 반미로 돌아서서 충격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83, 4년부터 이제 한 3, 4, 5년간 87년까지 너무 심한 반미로 이제 주사 이렇게 하니까 87년 6월 항쟁 때도 군대를 계획을 했어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안 된다 이번에는 안 된다. 그래서 릴리 대사를 파견해가지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전두환이가 6.25 선언으로 이제 바꾼 거죠. 그러니까 그거 쫓아도 이제 광주 덕인 거죠. 광주에서 피를 안 흘렸으면 그리고 이제 이창호나 인정관 이런 데 운동권들이 그 당시에 반미를 안 했으면 이제 옛날 주사파 반미 안 했으면 옛날 주사파다. 옛날 주사파 했잖아요. 주 4일 술 먹는. 최근엔 주사파 맞습니다. 옛날 아니 근데 옛날 운동권들 다 주사파니까. 주 4일 술 먹는. 옛날에는 또 반미 운동 많이 했죠. 그러니까 그건 정말 막 감정이 끌어오르는 거야. 5.18과 관련되니까. 그때 그거 안 했으면 죽었을지도 모르겠네. 60 항쟁 때 또 저기 나갔어요. 저도 궁금한 거 하나만 좀 질문 드릴게요.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전두환 책임론과 관련해서 이번에도 이제 중요한 증언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뭐 이번 그 증언하신 분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추론인 거예요. 그죠? 광주에 왔다 갔고
발포가 있었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 명령을 한 거다. 근데 김용장 이야기. 예. 근데 그 발표 현장을 이제 목격한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좀 뭔가 이렇게 눈에 정확하게 보일 수 있는 누구라도 부인할 수 없는 이런 증거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난 나온다고 봐요. 난 나온다고 봐요. 굿 아이디어까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한 2년 전인가 문통 정보가 막 들어서면서 내가 뭐 장난 반 해서 이제 예언을 많이 하는데 전두환이는 결국 문재인 정부 하에서 결국 감옥으로 간다. 결국에 들어가서 거기서 죽는다. 구속 수감 된다. 그러면 일사부전이니까 저걸 못 하잖아. 그런데 그것은 새로운 죄명이 들어서 이제 발포 명령자로만 되면 그 이제 다시 해서 들어간다. 그 나올 것이다라고 내가 분명히 예언을 했고, 총선과 대선 사이 정도로 나는 봤다. 이명박이는 총선 전, 전두환 전 총선 대선 사이. 지금 그 이유가 뭐냐면 그 근거가 뭐냐면 아까 이야기했지만 저 1빌딩에 헬기가 뜨니까 헬기가 그 자국이 뜨니까. 우후죽순으로 이게 막 나오더라고. 증언이. 그렇죠. 내가 볼 때 증언 이거 나올 수밖에 없어. 정은 앞으로도 계속 더 나오지 않을까. 지금 그러니까 그런 어떤 움직일 수 없는 물증이 나오는 데까지 한 어느 정도 왔다고 생각하세요? 글쎄 그거야 뭐 알 수는 없겠지만 이제 결정적으로 내가 볼 때는 미국에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은 다 파악을 해놨을 거란 말이지. 우리는 그런 것을 문서로 안 해놨을 거란 말이야. 문서로. 그러니까 요번에 근데 발포가 도청 앞에서만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19일 날 20일 잠깐 기억 안 나는데 20일 19일인가 20일 광주역 20일 예, 20일에서 광주역에서 발표가 나요. 네. 그건 딱 정해졌어요. 최선창이가 실탄 지급을 하면서 위급한 시기에는 실탄을 쓰되 사전에 보고를 해서 명령을 받아라라고 했는데 광주역에서 엄청나게 이제 시위대라고 이제 부딪히니까 거기서 발포를 해가지고 2명인가 죽어요. 그러니까 도청 발포 전에. 그냥 그것은 이제 최세창이가 한 것은 나오니까 최세창이는 발포 책임자로 이제 뭐 지가 실탄 줬으니까. 그러니까 요 정도 밝혀지면 도청한 발포도 내가 볼 때는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이제 이 김영장 이분이 이제 광주에서 근무하던 보안 요원이었으니까 그 말고도 뭐 이제 서울 쪽에 있었던 그 뭐 주한미군 정보 요원도 있었을 것이고 거기서도 다 보고가 올라갔을 것이고 뭐 관련 자료나 이런 거는 충분히 있을 수 있겠다. 글쎄, 근데 그 관련 문서가 남아야 되는데 그런 엄청난 것을 문서로 남았을 것 같지는 않고 이제 구두로 뭐 이런 식으로 약간의 추론까지 섞여져서 하는 것으로 한다면 그럼 이제 효력이 떨어지는 것이고 믿을 것은 미국의 30년 해제되는 그 문서 그러니까 그거 하나 난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한미군 쪽에서 이제 그쪽 미국 쪽으로 보내는 그 이제 정보 보고 같은 거는 분명히 뭐 이제 있지 않겠나. 요번에도 이제 그거를 증언을 한 거잖아요, 이분이.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증언. 실행 당사자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성은들이 이제 그 당시에 죽기 전에 안타까운 게 안병환 총경 도경국장이 발포 명령을 받았는데 그걸 거부를 했잖아요. 거부해가지고 나중에 옷 벗고 가서 고문당하고 그래 나중에 죽는데 그 양반 광주 사람이 아니에요. 도경국장 안병환 씨가. 근데 죽을 때까지 입을 안 열어요. 내가 입을 열면 너무나 커지니까 나는 발포를 거부했던 것만으로만 그냥 기억을 해주라. 그러니까 이제 그 양반이 누구한테 뭐 명령을 받거나 뭐 이렇게 뭘 이제 무전기로 했을 거라고 내 생각에는 뭐 이거 문서로 안 했을 거니까. 그럼 그 새끼는 누구냐 올라가면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돌아와 있으니까 안타까운 뭔가는 있긴 나올 수 있을 거야. 저희가 지금 한 뭐 기도합시다. 지금 한 시간가량 아주 그냥 뭐 쉴 틈 없이 말씀 들었던 것 같아요. 뭐 이제 그냥 오늘은 정말 아쉬운데 더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다음에 한번 좀 기회를 또 합시다. 또 몇 뭐 번이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뭐 좀 더 좀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좀 뭐 마무리 삼아서 그러니까 이제 그거 같아요. 이제 그 당시에 김대중 씨가 우리 데모할 때 대학교나 2학년 데모할 때 과격한 데모하지 마라.
과격한 데모하면 지금 이제 12.12 해가지고 지금 막 빌미만 찾으려고 하고 있는 빌미 준다. 그러니까 과격한 데모하지 마라. 그런 얘기 많이 했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우리는 이제 비웃었지. 예? 그러면은 손은 누가 키우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워낙에 이제 그 노련한 정치인이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과격한 데모를 안 했으면 전두환이가 권력을 찬탈을 했을 수도 있고 못 했을 수도 있고 뭐 법적으로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는데 광주에서 결국에 이제 그렇게 피를 흘려서 세계에서 내가 알기로는 세계 최초로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을 받는다. 그게 김대중 씨 말이라고 다 맞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 피 흘려진 사람들의 덕분에 60안경도 생겼고 결국에 전두환이 노태우고 더 올렸고 결국에 지금도 결국에 전두환이는 죽여야 된다 하는 게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런 일들이 있어야 역사가 좀 더 진전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예, 뭐 사실 뭐 그동안 이제 광주 항쟁 이제 5.18이 우리 기억에 약간씩 이제 희미해져 가고 있고 이제 우리가 촛불 항쟁이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거치면서 이제 좀 희미해졌는데 하여튼 최근에 요즘 이런 정언들이 다시 나오면서 5.18이 우리에게 너무 가까이 있다라는 사실 여전히 그게 진행 중이다라는 것을 좀 많이 느끼게 됐어요. 저도 오늘 뭐 얘기하면서 또 그렇게 좀 느껴지는데 오늘 이게 이제 우리가 녹화하고 있는 날이 5월 16일 5.16 쿠데타가. 박정희 이제 그 불법으로 권력을 장악하는 5.16 쿠데타 하는 날 우리가 이 녹음을 하고 있고 녹화를 하고 있고 아마 이게 한 5월 18일이나 그 전에 어쨌든 이렇게 올라가야 될 텐데 업로드 될 거로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최대한 아니라 꼭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5.18은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다. 그 뭐냐면 그렇게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것을 통해서 이익을 보는 세력이 있기 여전히 때문에. 많은 거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꼴통보수. 대표적으로는 그러니까 5.18 관련해 가지고 망언을 한 그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징계도 안 하고 민기적거리면서 5.18 지나고 난 다음에 유야무야 시키려고 하는 왜 그러니까 5.18 이걸 그러니까 소위 전두환적 멘탈리티를 그대로 가지면서 이걸 옹호하고 있는가? 거기서 무슨 이익을 보려고 하는가? 그러니까 여전히 전두환 제2, 제3의 전두환이 거기에 이제 새끼 전두환들이 있다는 이야기지 거기에. 그래서 계속 이 가짜 뉴스도 퍼뜨리고 망언도 하고 그걸 통해서 진짜 자기 지지자 어떤 지지자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것들을 결집시키고 또 5.18 그 당일 날은 이 황교안이 행사장 가가지고 뭐 물병을 맞든 뭘 맞든 내가 막을 겁니다. 내가 막아주셔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걸 내가 또 지역주의나 지역감정 또 한번 하려고 부추겨서 하겠지. 뭔가 또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 망령들이 끊임없이 지금 되살아나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아직 미완의 계속 이제 끝내야 되는 문제. 끝장을 27일 날 이제 27일 날 28일 정도 난 이제 광주 내려가서 이제 친구들도 만나고 아버지 이야기 들어보고 어머니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제 내가 이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자식이니까 이제 우리 아버지도 뻔히 좀 세신 분이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이제 내가 들을 때는 말이 안 되는 거야. 내가 들을 때는 자꾸 우리 아버지도 뻥친다는 생각을 했는데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약간의 뻥을 이제 예를 지은 거예요. 아야. 피가 너 동명동 내값 아니야 냇물 홍수나 냇물 피 흘러 그렇게 피가 여기서 흘렀어 여기서 우리 집 앞에 여기 나 아버지 뭔 놈의 피가 내 동명동 냇물 흘러들게 그걸 갖고 왔어 저기 충파 앞에 에? 저기다가는 트럭에 내가 봤다니까 트럭에 이렇게 싸가지고 막 떨어져 실제들이 막 하다가 막 과장인데 우리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친구들은 강진 영암 이쪽으로 피난도 갔어요. 피난 잡히면 죽으니까 잠깐만 학대해서 요런 이야기를 다 듣고 이제 계약을 해서 서울에 갔는데 미친놈 취급받았어요. 또 나고 뻥친다는데 내 나름대로 다 정리해서 하는데 그래서 못 믿겠지만 내가 일종의 실현증이 걸렸어요.
5.18에 관해서만 믿기기 힘든. 못 믿겠어. 5.18에 관해서만큼은 너무 큰 그 말을 5.18만 나오면 말 안 해요. 뭐 아무도 안 믿으니까. 근데 이제 그러다 쭉 지나다 비겁하게 인도 가서 이제 공부하고 이렇게 쭉 지나다가 왔는데 최근에 좀 약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 가짜 뉴스 아주 미쳐버리겠어요. 내년이 40주년이에요. 내년이 40주년. 네. 그럼 내년이 40주년이면 군인들이 그 당시에 직접 했던 공수부대 애들은 이제 20살이라고 잡고 60살이에요. 그럼 그 윗선은 30살이라고 잡고 70살이에요. 그러면 모든 증언은 40년 정도에 나타난다는 거지. 40년 전 모든 증언은 40년 정도에 30년은 역사가 흐르고 좀 불안하고 이성이 많고 근데 이제 나이가 한 70살 정도 되면 정리하자 80살 되면 이게 멘탈이 가버리니까 안 되고 그래서 내년 40주년 때까지 뭔가가 난 나오지 않겠냐. 예, 그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저도 요번에 이거 정리하면서, 뭐 이제 북한에서 뭐 내려와가지고 뭐 어떻게 했다.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고 해가지고, 뭐 이런 얘기를 누가 뭐 믿겠나. 많이 믿어요. 그냥 많이 자기들끼리 하는 소리겠지 하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게 좀 보여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역사의 진실을 좀 바로 세우는 거에 약간 좀 무관심했던 거 아닌가 이런 반성도 사실은 조금 좀 요번에 했었고 또 이런 뭐 이렇게 소소하지만 이런 거 자꾸 해야 돼. 이런 걸 통해서라도 우리가 좀 역할을 해야 걸 돼요. 가지고 싸워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말이 안 되니까 더 싸요. 그러니까 겸용하게 페이스북에 그만하고 나도 그만하고 요거 해야 돼. 요거 해. 예. 페이스북 하고. 페이스도 하시고 남는 시간에 한 번씩 오셔서 할 거잖아. 예. 예, 뭐 오늘 정말 더 이제 듣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뭐 반해반도 못 들은 것 같아요. 시간을 좀 저도 좀 오늘 좀 이렇게 좀 말씀 들으면서 앞으로 계속 이런 좀 얘기를 좀 필요할 때마다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좀 해봤고 시중에 그 많은 이제 가짜 뉴스들 우리가 어떻게 좀 이렇게 극복해야 될지 내년이 또 40주년인데. 좀 그런 일들을 술을 한 잔씩 하면서 하면은 조금 싫어하는 거냐 사람들이? 아니 뭐 그런 토크도 있죠. 아니 그냥 술집에 가서 하면 안 되나? 뭐 다음에 한번 또 뭐 술집에 그래. 가서 예. 저 두 분한테 죄송하지만 아니 같이 마시면 돼. 세워놓고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좀 좋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또 자리를 한번 우리가 저희가 한번 운운을 해보도록 하고요. 예. 내가 그냥 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거는 일단 빨리 올리고 예, 예. 가짜 뉴스를 우리가 체계적으로 하나씩. 그렇지. 오늘은 이제 이렇게 팩트 중심, 요즘 쟁점이 된 거 중심으로 얘기했으니까. 증언에 대한 다음에는 이제 좀 예. 가짜 뉴스 하나씩 하나씩 그 뒷이야기들 네. 진실 그렇게 이렇게 좀 하나씩 시리즈로 한번 하는 거죠. 하나씩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좀 이 문제는 좀 해야 되겠다. 게스트로 싶습니다. 계속해서 뭐 원하신다면 전주에서는 이제 요구한 게 뭐였냐면 5.18 진실과 그좀 가긴 수준이 넘게 진보 정당이 뭐 이제 그쪽에 있는 그 사무총장이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더라고. 그래서 진보 정당 정의당 이쪽 어떻게 뭘 해야 되겠냐, 그 5.18에 어떤 관련이 있냐, 그렇게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랫동안 생각을 해봤는데 정의당이 나아갈 길도 이 부분과 관련이 나는 있다고. 그런 부분도 하나 할 수도 있어요. 게스트로 계속. 네, 제가 지금 어떻게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빨리. 끝날 듯 끝나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뭐 아쉽지만 정말 아쉽지만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모시고 좋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 그걸 많이 눌러야 이것도 많이 퍼져 나가게. 예, 맞습니다. 주변에 좀 홍보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예, 오늘 좀 이렇게 엔딩 타이틀로는 네. 저기 왜 찔렀지, 왜 쏘았지, 네. 트럭에 실려 어디 갔지. 거기에 대한 중요한 증언이 요번에 나왔기 키가 하나 때문에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걸 엔딩 타이틀곡으로 예, 해주시기 알겠습니다.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또 다음에 또 이렇게 한번 만나뵙는 시간 가지도록 하고 오늘 좀 고맙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두 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해야 되는데 하필 날짜. 꽃잎처럼 금남로에 뿌려진 너의 붉은 피 두부처럼 잘리워진 어여쁜 너의 젖가슴 5월 그날이 다시 오면
우리 가슴에 붉은 비 쏟네. 왜 쏘았지 왜 찔렀지 들어길 싣고 어디 갔지. 망월동에 무릎 뜯는 수천의 빗발 서려있네. 5월 그날이 다시 오면 우리 가슴에 붉은 비 쏟네. 산자들아 동지들아 모여서 함께 나가자. 욕된 역사 후회 없이 어떻게 헤쳐나가랴. 5월 그날이 다시 오면 우리 가슴에 붉은 비 쏟네. 대머리야 족발이야 양키럼 솟은 콧대야. 물러가라 우리 역사 우리가 보듬고 나간다. 5월 그날이 다시 오면 우리 가슴에